이쪽에 있고요. 여의도와 영등포 일대를 이렇게 아우르는 곳이죠. 이렇게 대방, 동작, 여기. 네, 이렇게 생긴 게 여의도예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왼쪽 하단, 서남권 쪽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남권 쪽에. 그래서 중심부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세 군데 권역으로 나눠놨죠. 첫 번째가 도심 권역, 또 하나가 강남 권역, 또 하나가 여의도 영등포 권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도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3도심. 3도심과 뭐 7지역 중심, 뭐 12지구 중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광역 중심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머지 것들이 이제 뭐 마포라 저기 상암이라든가 잠실이라든가 청량리 쪽이라든가 마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의 부도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가 한 얘기예요. 서울시가 봤을 때 가장 핵심 지역은 여기다. 여기를 가장 위주로 여기를 중심에 놓고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울시청 쪽에 있는 라인 쪽이나 강남에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개발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개발할 게 없어. 개발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 재건축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여기도 노후된 건축물들 리모델링 하거나 이런 정도밖에 없죠. 근데 개발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가장 많은 개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부동산은 가장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사례들이 있죠. 구로 같은 것들이라든가 가산 같은 것들. 네. 구로 지벨리나 가산 지벨리 같은 것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토지 가격, 주택 가격, 공장 가격, 안 오른 것들이 하나도 없죠. 상가 가격. 예. 예전에 구로공단 막 굴뚝 나올 때 사셨던 분들은 뭐 하여튼 무지하게 올라. 한 14배? 1500% 정도 먹었어요. 1500%. 예.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들도 있다. 네. 그래서 요런 사례입니다. 요런 애들이, 요런 공장지대가 지금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예. 얘네가 바뀐 것처럼 얘들도 바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이 영등포 중에서 뭐를 사야 됩니까? 아파트를 사시던, 다세대를 사시던, 오피스텔을 사시던, 땅을 사시던 상관없어요. 그냥 갖고만 계시면 됩니다. 뭐든 간에. 어떤 상품이든 간에. 근데 돈이 너무 많아. 주차를 못하겠다. 토지를 갖고 계시면 됩니다. 땅을. 땅을 한 100평짜리, 200평짜리 사세요. 400평짜리, 500평짜리 사도 괜찮고. 네. 엄청 많이 살수록 많이 버는 거야. 많이 살수록. 돈이 별로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이라도 사세요. 그러시면 돼. 예. 개발을 한대잖아. 예. 근데 제가 영등포를 진짜로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의도라는 존재입니다. 여의도라는 존재.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강남 접근성 얘기를 하고 좀 더 넓게 표현하게 되면은 서울이 아닌 도시, 신도시라든가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는 서울에 대한 접근성, 서울 접근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 핵심이 되는 지역 위주로 해서 금액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랜드마크인 지역이 가장 랜드마크인 어떤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그럼 나도 안 오르는 거예요. 못 오르게 돼. 그래서 이 강남은 제일 비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쪽에 있는 근방에 있는 애들이 가장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서울 주변에 있는 판교라든가 위례라든가 광교라든가 이런 애들이 그 주변 멀리 있는 파주나 양주나 뭐 이런 구리나 이런 쪽에 있는 신도시보다 비싼 이유는 더 좋은 브랜드와 더 좋은 공원 비율과 더 좋은 재료를 쓴 게 아니라 단지 입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입지는 뭐 때문에 차이 나느냐? 강남이 가깝잖아. 그죠? 네. 그럼 강남이 가까운 게 뭐 이렇게 좋냐? 강남이 이렇게 비싸잖아요, 애들이.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강남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것들도 가격이 높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강남을 능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강남하고 한번 붙어볼 만한 하는 애들이 몇 개는 있잖아요. 용산이라든가. 네, 그 중에 하나가 여의도라는 거죠. 상당한 부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등포구는 여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저는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의도라는 지역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가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고가예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에 뭐 도봉구가 있어요. 도봉구. 도봉구가 개발이 엄청나게 돼요. 강남에 한 8, 90%까지 금액이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믿으시는 분? 없어요? 무지막지하게 개발을 해. 천지개벽을 해요. 어떻게 될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 강남에 90%까지 가격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못 가요? 못 가죠. 그 사이에 더 간단하죠. 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 입지에 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여의도는 그럼 그렇게 개발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 지금 여의도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영등포랑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개발이 어느 정도는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잠재력이 갖고 있는 개발 예정지가 되는 거고, 여기도 뭐 개발할 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어쨌든 얘는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인프라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프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죠? 인프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굉장히 비싼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근데 여기랑 봤을 때, 제가 볼 때 입지는 내가 볼 땐 여기가 더 좋아. 입지는.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지도상으로 보세요. 이거 뭔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차이 느껴져요? 여기랑? 차이 없다니까, 입지적으로? 차이가 없어. 근데 가격은 지금 2배 반에서 거의 3배가 나요. 가격 차가. 그게 뭔 차이야? 입지의 차이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입지 때문에 그만큼 차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얘는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응? 인프라가 구축됐고 공공시설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된 거고, 얘는 아직 그런 것들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올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준다라는 거야. 얘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가격이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입지가 현저히 차이가 나게 되면 아까 도봉구처럼 개발을 해줘도 올라갈지 말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내 몸뚱아리 중에 하나가 개발해봤더니 엄청나게 상승해 있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뻔히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얘도 가만히 안 있어요. 여기서 더 개발을 시킨단 말이에요. 얘기 들으셨죠? 통개발한다고. 처음 들어봐요? 누가 얘기했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이 말씀을 물론 지금 다시 철회를 했지만 통개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벤치마킹 하는 그 도시가 어딘가요? 미국에. 뉴욕에 있는 거. 맨해튼. 맨해튼처럼 만든대요. 가격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동네 중에 한 곳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맨해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통개발을 이제 뒤에서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통개발을 하든 안 하든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통개발하면 더 좋아지는 거고, 만약에 통개발을 안 했어. 그럼 안 좋아지는 거야? 아니야. 원래 좋았던 애야. 그죠? 전교 한 3등 하던, 5등 하던 애를 한 우리가 2등까지 끌어올려 보겠다 했다가 안 되면은 걔는 다시 5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5등짜리가 15등, 20등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거든. 원래 좋은 애예요. 더 좋게 하느냐? 그냥 좋게 가느냐. 근데 통계만 안 하게 되면은 속도는 좀 빨리 낼 수 있을 거예요. 단지별로. 그죠? 그럼 그거 나름대로도 장점이 있는 거예요. 뭐가 됐던 잠실이란다. 여의도 쪽을 이렇게 개발을 계속 할 예정이고, 그러면 여기는 가격이 더 상승할 거는 잠영할 거라고 보는데, 얘나 입지적 차이는 없는 상태에서 얘처럼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가격 상승이 울보도 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개발 계획이 엄청나게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 여의도 쪽에. 영등포 쪽에. 예. 근데 그 정보가 여러분들이 얻지 못할 정보가 아니라요. 구청, 시청 가거나 아니면 네이버라든가 이런 포털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물론 그게 언제 개발이 완료가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개발 계획대로 갈지 아니면 축소가 될지 더 늘어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부 입장이나 서울시 입장이나 구의 입장이나 누가 보더라도
이 지역은 개발을 해야겠다는 명분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럼 약간의 시일의 연장을 있을지언정 개발이 안 되진 않습니다. 자, 여기가 대부분 중공업지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파란색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은 구로라든가 가산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개발 완료됐어요. 그죠? 그럼 서울시 전체로 보더라도 이제 남은 곳이 거의 없죠? 자, 창동 쪽 일부 있고요. 여기도 다 산업뉴타운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죠. 성수동 쪽. 네, 그 다음 없어요. 남은 게. 근데 가장 많은 거는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영등포구가 서울시 전체 중공업지의 35%를 담당을 합니다. 25개 구 중에 1개가 서울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의 중공업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70년대 우리 중공업 육성 정책 썼을 때 이쪽을 위주로 이쪽을 이제 개발을 했던 거죠. 강남이 왜 영동 지역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그쵸. 영등포의 동쪽이기 때문에 강남이에요. 옛날에 그 위상을 알 수 있겠죠? 1970년대엔 그렇게 개발했으나 지금 우리가 중공업 육성 정책을 쓰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제조업이 이제 강세이긴 하지만, 그죠? 금융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하이테크 산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언제 제조업이 찍고 있어. 로봇이 다 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밀어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유통도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는 부족한 어떤 그 서울 시민의 산업 공간이나 산업 문화 일자리라든가 예를 주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등포의 목적은 도심 자체가 개발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가 어쨌든 최고 중심지이기 때문에 영등포 내에서는 여기에 배후 주거지를 만들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공업지가 워낙에 많으니 이 중공업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까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되고 있는 곳이에요.